공인중개사연구소의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더욱더 유의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1월 둘째주인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적정성 검사를 통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수를 한번 발표했는데 이러한 지수가 서울 같은 경우 한 72%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정 가격 대비 한 72% 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지역별 차별화뿐이 아니고 시장별 차별화 그리고 종목별, 유형별 차별화가 더욱더 심화되는 2017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해 둘째 주의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고민 상담 해드릴 거고요. 저희 상담번호 02411-0105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고민 전화 받는 동안에 새해 둘째 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2017년 뭐니 해도 이슈는 부동산 시장이죠. 그래서 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도시에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2017년 같은 경우는 지방과 서울이 지금 양극화가 되어 가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가장 유명한 지역은 강남 재건축이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표들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집단이 아닌 수백 명, 수천 명을 가지고 모집단을 가지고 했는데 전국 주택 가격이 한 3%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비율이 한 38%로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보합이 28%, 3% 상승이 30%에서 58% 정도가 보합 또는 상승을 점쳤기 때문에 지방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그 상승 지역을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 강남 4구 같은 경우가 한 34%로서 가장 많이 상승할 지역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 한강변하고 도심, 동로구, 중구를 포함해서 도심 지역이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대출 규제, 세 번째로 금리 이런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DI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시 경제가 악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0.2%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 GDP 상승률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 실업률하고 베이비 부모 은퇴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인상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1번에서 2번 정도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1.5%에서 1.75% 정도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가 됨으로써 2017년 상반기가 저점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를 또 발표를 하였죠. 그런데 이제 경기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인천 경기 지역은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보다도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한 52%로서 훨씬 이쪽이 더 비중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용인하고 김포 같은 경우가 이제 미분양이 무덤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지역들이 다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도 하락을 점치는 비율이 한 72%로서 4분의 3 정도가 지방에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34%에서 8.3%까지 이게 한 75%가 퍼센트로 하면 4분의 1 토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 아파트를 하더라도 강남 3구나 하락이 많이 된 대형 아파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하고 2018년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급증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지금 한 6년 만에 10배 정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4만 9천 명 정도 2016년에 임대 사업자를 했고 중장기 임대사 다시 말해서 4년에서 8년 정도 임대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한 혜택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 4개의 세금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지금 취득세가 4.6%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 1%에서 1.1% 정도 이렇게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5,000명 정도 지금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했고요. 경기도가 16,000명인데 마곡지구 오피스텔이 약간 우려스럽죠. 2015년에 한 3,000세대 공급을 했고요. 2016년도에 한 7,000세대 해서 10,000세대가 지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공실이 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을 보면 주택 소유 가구 25%인데요. 172만 명에서 272만 명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증가를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2주택, 3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나면서 주택 임대 사업이 그만큼 활기를 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면제인데 2억까지 100% 면제고요. 2억이 초과가 되면 85% 정도 면제를 해준다. 85%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를 혜택을 주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재산세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표로 한번 살펴보면 4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50%라고 볼 수가 있죠. 100%는 LH나 SH 같은 경우 30년 장기 임대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해당이 없고 60제곱미터나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50%, 25% 혜택을 주고 있는데 준공공임대 8년짜리 준공공임대를 할 때는 25%씩 더 증가를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거주지에서 할 게 두 개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신고, 세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건지에 해야 될 게 또 세 개죠. 취득세 감면 신고, 등기할 때 취득세를 감면 신청을 해야지만이 감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 조건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하고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한 6억에서 9억 정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강남 3구를 한번 살펴보면 멸실주택이 지금 10,000세대 정도 되는데 신규 입주 아파트가 4,000세대입니다. 이 4,000세대에서 LH나 SH 물량을 빼면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주택은 2,000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갭이 한 4배, 5배 정도 나기 때문에 강남 3구의 매매 가격은 조정을 받으면서 점차 조금씩 하락한다 손 치더라도 전세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서기섭 대표와 새해 둘째 주 부동산 이슈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고민전화 바로 연결을 하면서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담번호 0251-0105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제가 부가현 3구역 쪽에 네. 거기 집을 좀 하나 사려고 하는데 괜찮을런지요? 부가현 3구역 이제 투자 하시려고요? 네. 네, 혹시 어떤 매물 보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거기는 피가 1억 500이고요. 네. 평가 금액이 3억 9,500. 네. 그리고 이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세 끼고 전세가 3억.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건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투자 2억 정도고 지금 네. 사업 어디까지 진행된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렇게 시공사는 선정이 됐거든요. 이제 LG 자이하고 롯데 캐슬. 네, 알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이제 됐다고 하셨고, 네. 그럼 저희 부가현 3구역 투자 가치에 대해서 바로 알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부가현 3구역 쪽에? 아니, 이제 그쪽 옆에 마포구 쪽이에요. 마포 쪽에. 2구역, 네. 3구역이 지금 이제 사업식 네. 인가 취득을 해서 관리 처분이 곧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부가현 3구역 이게 5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3억 네. 9,500에서 1억 500 정도 이렇게 네. 피를 주고 그러니까 사서 이게 3억 9,500이 평가 금액이고 1억 네. 500이 피고요. 추가 분담금 얼마 정도 예상하던가요? 그거는 이제 아직 34평 이제 받았는데요. 예. 이제 아직 정확하게 그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한번
5억 한 뭐 8천에서 한 6억 정도. 5억 8천에서 6억 정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5천에서 네. 한 2억 정도 추가 분담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게 지금 한 7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총 그렇죠. 취득 금액이 예. 6억 네. 5천에서 네. 7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괜찮은 투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보면은 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랄지 네. 여기 그 도남 뉴타운 경희궁 자이랄지 이런 것들이 뭐 8억대 중반에서 뭐 한 9억대 중반 뭐 10억까지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투자고 그다음에 1-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그 아현역하고 이대역 중간에 뭐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한 7억대 중반은 나가요. 네. 7억대 중반 정도 지금 7억대 중반에서 여기는 한 8억대 중반 정도 나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갭이 한 1억 정도 날 것 같아요. 1억 정도 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 지금 이 문제인데 3구역 같은 경우 네 분이 좀 일어났잖아요. 네. 좀 그래가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조합장도 예. 구속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말까지 네. 2017년 말까지는 관리처분이 날 것 같아요. 관리처분이 날 것 네. 같은데 어떤 중간에 좀 변동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네. 한 3월에서 6월 정도 좀 아, 시간을 네. 살펴보면서 가격이 네. 조금 더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네. 비상대책위도 좀 활동하고 하는 것 같으니까 3월에서 6월 정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면 네. 좋고 투자 수익률 자체는 한 1억 내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럼 2구역하고 3구역하고 차이는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네, 별 차이 바로 없습니다. 붙어 3구역이 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네. 3구역 쪽이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아, 미래 말씀드릴게요. 가치가 있어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부가연 뉴타운 이제 3구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적정한 투자 가치 있다고 보셨으니까 적정한 가격의 매수 타이밍만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고민 갖고 계세요? 제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곡동에 있는 네. 연업마을 LG 아파트를 16년 12월에 네. 34평을 3억 4천에 그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가 2억 9천에 껴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지역이 이제 그 GTX 전철역을 지금 공사 중이어서 네. 뭐 21년인가 그때 이제 뭐 개통이 된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주변에 그 지금 뭐 서울 공장 부지 이전이라든지 경찰대학교 부지 이전에서 상승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구매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를 그냥 투자 목적으로 놔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아파트 그 가격이 하락이 염려된다고 해서 네. 팔아야 되는 게 나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용인 연원마을의 LG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네네. 근데 네. 저희가 또 그게 1층이에요. 아, 1층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4평 구입하셨다고요? 네네. 34평이 3억 4천. 네, 금액이 3억 4천. 이거 전세를 놓으면 얼마나 놓나요? 전세. 지금 2억 9천이요. 2억 보통 9천. 2억, 한 뭐 3억 2천에도 봤는데 저희가 1층이어서 네. 2억 9천에 지금. 1층이니까 조금 싸죠. 이거 3억 7천 정도 될 것 같은 3억 6, 7천 정도. 전세는 3억 2천 정도 되죠. 기준층 네네. 중심으로 했을 때. 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40평대가 있잖아요. 40, 한 8평 정도 있나요? 네네. 큰 평수 동이 있어요. 큰 평수 같은 경우는 그 매도 금액이 얼마예요? 매매가 시세가 지금 6억 정도 해요. 6억 정도나 돼요? 네.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7천원. 차이가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네. 일단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썩 좋은 입지는 좋은 입지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GTX 좀 허재가 있고 해서 네. 이거를 매수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네. GTX가 언제쯤 들어온다고 하는가요? 지금 개통은 2019년도 개통 예정으로 되게 지금 공사는 하고 있어요, 현재.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구성역이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연업마을 다리만 건너면은 지금 구성역이 지금 다니고 있고 네. 거기 경부고속도로 건너편하고
그 구성역 바로 옆에 하고 이제 출구가 양쪽으로 나와가지고 GTX역이 네. 2020년도에 네. 개통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정부 네. 발표에는 공사는 전제 하고 있고. 2020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지하철 같은 경우 이거 GTX 같은 경우 대심도기 때문에 100m 이렇게 굉장히 지하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22년이나 2023년 정도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 이게 지금 A 노선이잖아요. GTX A 노선. 네. GTX A 노선이 이제 비용 편입 분석으로 해서 1.3 정도 되고 GTX C가 뭐 0.7 정도 되고 그러는데 GTX A가 아마 되긴 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밀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거를 지금 12월에 매수를 하셨으면 잔금이 언젠가요? 지금 저희가 다 매수를 해가지고요. 잔금은 다 치렀고. 2016년 12월에 다 전세까지- 이제 잔금을 네. 치르고 전세를 내준 건가요? 냈어요. 네. 2억 9천에 그러면은 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네네. 지금 투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용인하고 파주 쪽에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하철 그 GTX 개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상승 여력도 그만큼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한 번 놓으면 2년이잖아요. 2년이고 네네. 두 번 놓으면 4년이 되는데 이 4년 정도 이내에 GTX가 개통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면 4년을 보유하시고 이렇게 2023년까지 2022년이나 2023년까지 미뤄진다고 하면 한 번 정도 지금 전세를 놨으니까 2년 이후에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GTX 감사합니다. 호재가 가장 큽니다. 뭐 경찰대학 이런 것보다는 GTX 호재가 신분당선 호재만큼이나 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꾸준히 10년이고 20년이고 가면 뭐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한 20년 정도 됐나요? 네, 이게 98년도에 완공된 거거든요. 98년도이기 때문에 이게 25년 정도가 또 넘어가면 준공 연도로부터 25년이 넘어가면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2년 후 또는 4년 후에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접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예요? 네, 맞아요. 예, 경입니다. 저기 하남 미사에 있는 네. 11단지를 이제 보유하고 있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네. 이 부분을 보유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나,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하남 미사 11구역 분양받으셨다고요? 지금 어떤 아파트죠? 11단지입니다. 11단지면 어떤 아파트예요? 한신 슈플러스입니다. 한신 휴플러스고 지금 그럼 네, 거주는 안 34평. 하시고 임대 주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월세 주고 있습니다. 월세 주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전망과 지금 매도 여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단지 한신 U 플러스. 네, 얼마에 반갑습니다. 매수하셨나요? 이거 굉장히 싸게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저기 분양을 받았습니다. 보금자리죠? 네. 보금자리. 네. 한 4억대 미만으로 지금 분양 받으셨죠? 3,290, 3억 2,090입니다. 3억 그제, 2천 정도. 예, 3억 지금 한 3천이요. 5억 4천 정도 네. 가는 거죠. 네. 상당히 그 많은 차익을 지금 먹고 계시네요. 그래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파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팔아야 되는 시점이냐, 뭐 급하지는 않은데, 네. 팔아야 되는 시점이냐, 아니면 더 보유를 해도 더, 보유를 하면은 더 좋은 이제 뭐 일이 생길까, 전화를 하면. 이 임대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임대. 1억에 지금 80 받고 있습니다. 네? 1억에 80입니다. 80만 원. 1억에 80만 원. 네. 1억에 80만 원.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한 960만 원 정도 지금 되는 건데, 네. 이게 5억 4천 기준 하면은 전세가 한 3억대 후반 정도 나가고 있나요? 전세. 네, 3억대 한 중후반 정도 하는 거 맞습니다. 3억대 중후반, 3억 한 네네. 뭐 6천 뭐 이렇게 잡으면은 네네. 뭐 한 1억 8천 정도 지금 이제 갭이 나타나네요. 네.
그러면 3억 6천을 기준했을 때 3억 6천을 전세를 놓고 이거를 1년에 960만 원 받으면 월세 전환율 자체가 한 3% 정도,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세 전환율 자체가. 3%좀 넘죠. 왜냐하면 1억을 빼야 되니까 2억 6천을 가지고 한 8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면 월세 전환율이 거의 한 3.5%에서 3.7%, 4% 육박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금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지금 1.25%죠. 1.25%인데 월세 전환율 자체는 뭐 3.5%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에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면은 매도를 하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이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금리 자체가 우리나라 올라가면 2%로 올라가는데 한 2, 3년이 걸릴 거고 혹시 또 모르죠. 3%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현 상황에서 3% 금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한 2.5%까지 갈 때는 보유하셔도 무방하다고 봐요. 2.5%.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산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데요. 자산 가치가 지하철 호재가 있죠. 그래서 상일동역에서 지하철 5호선도 하고 또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가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하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4년에서 7년 정도 보유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가치가 한 15%에서 20%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특히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는 고독주공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아시죠? 네? 고독주공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그건 잘 모릅니다. 모르세요? 그래서 고독주공 아파트가 이쪽에서 이제 이주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6,000세대, 7,000세대가 앞으로 이주 어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세가도 조금 더 상승될 여지가 있고 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제 재건축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면 1년만 거기서 거주하면 비과세 뭐 이런 혜택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 뭐 가격이 급등락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니까 한 4년에서 7년 정도 보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년에서 한 7년 정도 보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전망 긍정적으로 보셨으니까요.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 이렇게 아쉽게도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주제는 2017년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절세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중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노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